WHO 공인연구기관인 홍콩대학의 공공위생연구소 연구원 엔정리 박사가 4월 말 미국에 망명한 뒤 폭스TV에 출연해 중국 공산당의 우한폐렴 은폐 정황을 폭로했습니다. 사랑간 전염 가능성을 진작 상부에 보고했지만 묵살당했고 주변의 연구원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고 그래서 결국 세계 인류의 전망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은 코로나 환자 비율이 800명 검사에서 100명당 12.5%의 비율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의학이 무식한 트럼프가 미국을 최악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식하고 중국의 유명한 지도자 몇 사람에 의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름으로 바뀌는 날씨 변화에도 끝이 전염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체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재유행을 막을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와 개인의 일상적인 방역 및 위생관리뿐입니다. 코로나19도 중동의 메르스, 감기, 독감처럼 풍토병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년도처럼 근절을 위해서는 먼저 효과적인 백신이 상용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많은 돌연변이를 보이고 있어 백신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서 사람의 세포에 침투하는데 가장 먼저 촉을 내리는 S단백질이 가장 중요한 타겟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단백질이 속성까지 변하는 비유사 변이가 일어나 개발 중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D614G 돌연변이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변종이라고 합니다. 이 돌연변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S단백질이 S1S2 정션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변이가 유럽에서 시작해 새로운 지역으로 전파된 뒤 빠르게 지배적인 형태가 됐습니다. 더구나 높은 전염력에다가 기존 면역력의 부족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높아지는 환경에서도 쉽게 쇠약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아시아에 비해 전염력과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D614G 때문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전세계에서 100여 종의 백신이 개발 중에 있지만 확산이 올 여름 진정되지 않으면 이런 변이를 더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는 백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신 개발자들은 발병 초기 바이러스 유전자 연기서열을 기본 바탕으로 백신을 개발 중이기 때문입니다. 첫 백신이 공급되기 전까지 항원소 변이와 면역학적으로 관련된 돌연변이 축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런 바이러스의 중요한 진화적 변이를 고려해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지 않으면 백신과 치료제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연구진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던대 유전자연구소 연구원들은 바이러스의 어떤 부분은 돌연변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불변 부분들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불변이 부분은 제한되어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탈출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계속 돌연변이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런 부위를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올여름까지 계절적인 휴식이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다양한 변이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백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중에도 개발 중인 많은 백신 중에 이런 변종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백신도 존재합니다. 이런 효과를 가진 임상시험에 들어간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백신 후보 물질이 지난주에 비해 2개가 늘어난 총 19개로 늘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효능을 검증하는 임상 3상에 들어간 후보 물질도 지난주 1개에서 2개로 늘어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공식 기계하지 않은 임상시험까지 합하면 총 3, 4개의 후보물질이 임상 3상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 임상을 포함해 연구 개발 중인 전체 백신 후보물질 수는 149개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먼저 임상 3상에 들어간 영국 옥스퍼드대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 후보물질은 현재 참여자를 모집 중입니다.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을 만들 수 있는 유전물질 조각을 택배 차량에 실듯 다른 바이러스에 담아 체내에 주입하는 베타 방식 백신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노백은 복제나 침투, 증식을 못하도록 보통의 화학 처리를 통해 바이러스의 활성을 없앤 고장난 불활성 바이러스를 주입해 몸이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백신을 개발 중입니다. 시노백은 6월 744명의 건강한 성인 남녀에게 백신을 주입하고 적정 투여 용량과 부작용을 확인하는 임상 1, 2상을 실시했고 7월부터 브라질에서 임상 3상을 시작합니다. 이 백신은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가장 효과가 있을 수 있는 항원을 사용하므로 임상에 성공했을 때를 대비해 한 해 1억 개를 제조할 수 있는 제조시설을 동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방식으로 중국 생명공학 신호팜과 우한생물제품연구소가 개발 중인 불활성 바이러스 방식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3상을 아랍에미리트에서 시작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말 발표했습니다. 신호팜은 약 1120명이 참가하는 임상 1, 2상을 마쳤고 대부분 참가자에서 항체 형성을 확인했습니다. 그 외 중국 생명공학기업 켄시노와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기억연구원 베이징 생명공학연구원이 주도해 개발 중인 아데노바이러스 O형 벡터 코로나19 백신의 첫 임상시험 예비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과에서 저정도 접종에서 안정성이 대체로 확인되었고 항체 형성도 확인돼 추가 연구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상 또는 임상 1, 2상 동시 실시 백신 후보물질은 6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중국의 생명공학기업 켄시노 바이오로직사는 전달체 방식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1, 2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일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켄시노의 백신 후보물질은 중국 내 군대에서 접종이 허가됐습니다. 이 경우 개발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특수한 범위 내에서 접종이 허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모더나사와 국립 아르레기 감염연구소,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화이자는 각각 항원 RNA를 지질 등으로 포장해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RNA 방식 백신 후보물질을 개발해 임상 2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노비아와 국제백신연구소는 RNA 대신 DNA를 전기를 이용해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의 백신을 연구해 임상 1, 2상 시험 중입니다. 인도 카딜라 헬스케어사 역시 DNA 방식 백신을 개발해 2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는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하는 단백질 방식 백신 후보물질을 개발해 현재 임상 2상 중입니다.